김용빈, 트로트 왕자 자격 충분. 가수 김용빈 매니저, 팬 심장 이식 수술비 몰래 지원 폭로. 왜 그랬을까? 서울 서촌의 가을은 유난히 얇다. 일주일 전만 해도 햇살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골목 어귀의 은행잎은 황금빛으로 번졌다. 그날 기자회견장은 소문보다 1시간 먼저 들끓기 시작했다. 매니저가 수술비를 냈대. 누구 수술? 팬. 속삭임은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점점 커졌다. 그리고 무대 중앙, 마이크 앞에 선 남자의 첫마디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제가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김용빈의 매니저 차도윤이었다. 눈빛은 잠겨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이 고백은 미담이 될 수도,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다.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신념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우리는 한편의 연극을 보듯 서서히 막이 오르는 걸 지켜보았다. 소문은 대개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더 선명해진다. 팬카페의 심야 게시물 하나가 시작이었다. 그날 누군가가 병원비 보증을 서줬어요. 영수증엔 이름이 없었지만 서명은 봤어요. C.D.Y. 그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지만 스크린샷은 살아남았다. 이니셜이 뜻하는 바를 모두가 알았다. 차도윤, 김용빈의 그림자처럼 무대 뒤를 지키던 사람. 당사자들은 침묵했다. 기획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만 답했고 병원은 개인정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침묵은 질문을 막지 못한다. 왜 하필 몰래? 홍보용 미담이면 벌써 발표했겠지. 위심과 호기심, 정의감과 피로가 뒤엉켜 전파되는 동안 딱 한 사람만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수술을 받은 그 팬, 이서정.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단문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답하지 않는 이유를 상상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건은 미담을 넘어 서사의 문턱에 들어섰다. 사건의 전조는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의 한 야외 공연. 비가 내렸다. 리허설이 취소되고 스태프들은 무대 위 적셔진 케이블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관객석 끝줄에서 한 소녀가 쓰러졌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누군가는 비지를 멈췄다. 매니저 차도윤은 가장 먼저 달려가 119에 신고했다. 가슴 통증, 위식은 있으나 호흡 가빠요. 그는 소녀의 손을 쥐고 침착하게 숫자를 셌다. 1, 2, 3. 호흡 같이 해요. 그 소녀가 바로 이서정이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터였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차도윤은 멍하니 젖은 객석을 바라보았다. 몇 분 뒤 그가 어두운 비상계단에 앉아 미간을 짚는 걸 현장 스태프 하나가 목격했다. 괜찮아요. 차 팀장님? 그는 고개만 저었다. 비가 많이 오네. 그날 밤 공연은 무사히 끝났고 김용빈은 스태프 회식 자리에서 유독 말수가 적었다. 누군가 그 소녀 위 근황을 물었지만 매니저는 짧게 답했다. 안정됐대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안정은 곧 대기를 의미했고 대기는 시간과 돈을 요구했다. 서울의 종합병원 심장센터. 의사들은 정확했다. 이식만이 방법입니다. 대기 번호는 길고 비용은 더 깁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의 여자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했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녀는 이서정의 어머니였다. 그날 상담실 바깥 복도에서 차도윤은 창틀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기자가 그의 휴대전화 통화 일부를 확인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네. 기부가 아니라 보증입니다. 장부의 한 칸에 적힌 이니셜 C, D, Y. 그 아래 희미하게 눌린 펜 자국, 서명. 그는 어떤 대가도 어떤 명예도 바라지 않았다. 단지 이름만 지우길 원했다. 기획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또 다른 불씨가 되리라는 걸. 그는 알았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 걸까? 돈은 심장을 고치지 못한다. 하지만 심장을 고칠 기회를 산다. 차도윤이 마련한 보증금은 병원의 수술 예약을 앞당겼고
기증자 대기 명단에 올려두는 행정 절차를 촉진했다. 팬클럽 일부는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그 모금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문서의 마지막 줄에 똑같은 조건을 썼다. 홍보 금지, 익명 유지. 이상했다. 왜 굳이 익명이어야 했을까? 숱한 스타들이 선행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더 큰 선행을 끌어냈다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김용빈 측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김용빈 본인이 아니라 매니저 개인의 판단이었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 그때까지도 김용빈은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무대에서 한 곡을 더 불렀다. 기다리겠소.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기 전 관객석 어딘가에 단단한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의 주인을 그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기자회견장, 조명이 뜨거웠다. 왜 하필 몰래였습니까? 첫 질문이 꽂히자 차도윤은 정수리를 살짝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동생이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견장을 가르는 탄식. 그때 배운 건 사람의 이름은 때로 칼이 되고 때로 칼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말했다. 동생은 15년 전 비슷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비용은 모였지만 그 도움의 몇몇은 거친 방식으로 돌아왔다. 고마움을 빌미로 병실에 카메라가 들어왔다. 기적을 빌어 가정을 해보하듯 묘사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조용히 울 수도 없었습니다. 차도윤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바람처럼 오래된 상처가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칼집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용빈 씨는 모금 소식만 들었습니다. 공식 모금이 시작되자 오히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름 없이 해야 오염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말합니까? 그는 답했다. 제가 숨긴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기는 게 그 아이에게도 팬들에게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루 전 김용빈은 녹화가 끝난 스튜디오 복도에서 휴대전화 한 통을 받았다. 도윤이 형, 내일.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형이 말하겠다고요? 반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반대할 자격이 있을까요? 전 늦게 알았고 더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을 지우는 손길이 느리게 움직였다. 자신이 왕자라 불릴 때마다 면류관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다. 왕자란 칭호는 종종 왕관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빛을 반사하지만 그림자도 함께 보여준다. 김용빈은 그 그림자를 껴안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고 때로는 자신이 너무 늦게 배운 건 아닌지 자책했다. 도윤이 형이 아니었으면 내가 알 수 있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뒤늦게 알게 된 선행은 종종 뒤늦게 찾아오는 책임을 동반한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무엇이 어떻게 되어도 무대 위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만을 부르겠다고. 서정아. 수술 당일 서울은 소나기를 예고했지만 정오 무렵 갑자기 맑아졌다. 병원 옥상에서 누군가는 기적 같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수치와 확률을 믿는다. 그러나 그날 복도 한쪽 커피를 쥔 간호사 2명은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무사히 끝나길. 수술은 7시간이 걸렸다. 대기실의 벽시계는 매분마다 침묵으로 울렸다. 이서정의 어머니는 두 손을 뜨거운 물컵에 감싸쥐고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그 반대편에 앉은 차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을 걷다가 다시 앉곤 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다. 성공적입니다. 담당이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튀어나왔다. 울음과 웃음, 박수와 한숨이 뒤섞였다. 그때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자였다. 수술이 끝났답니다. 그 말은 곧바로 세상에 번져나갔다. 성공. 단 한 단어가 하루의 피로를 지웠다. 기자회견장에서 누군가 물었다. 그럼 이건 미담입니까? 아니면 월권입니까? 회견장 공기는 잠깐 얼었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선행의 자율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조직의 절차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획사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답했다. 어떤 절차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체계적으로 도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때 뒤쪽 좌석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다. 작은 목소리였다. 질문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돌아보았다. 푸른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팬클럽 운영진입니다. 3개월 전 누군가가 홍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모금액이 늘지 않는 날도 있었고 오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 조용히 하는 선행이 더 어려울 때도 있더군요. 그 침묵을 버티는 일이요. 그리고 그녀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공식 모금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이름 없는 손길들이 이름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요. 다만 오늘 하루만은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차도윤. 회견장은 박수로 흔들렸다. 그날 밤 김용빈은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화면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살짝 쉬어 있었다. 무대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노래는 혼자 부르지만 곡은 혼자 만들지 않는다는 거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채팅창에는 하트와 눈물 이모지가 흘렀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왕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왕관은 제가 쓰지만 그것을 닫고 빛나게 하는 손들은 무대 바깥에 있어요. 어떤 손은 티켓을 사고, 어떤 손은 응원봉을 흔들고, 어떤 손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어떤 손은 이름을 지웁니다. 그는 휴대폰을 살짝 들어 조용한 복도의 천장을 비췄다. 서정아, 오늘 하늘이 맑았대. 너도 알지? 비에 보였는데 살짝 웃더니 다시 정색했다. 도윤이 형,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는 나도, 우리도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줘. 선행이 칼이 되지 않게 칼집도 함께 만들자. 수술 후 3주. 재활병동의 오후는 느리다. 이서정은 창가에서 햇볕을 받으며 호흡을 세는 연습을 했다. 그날 누군가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평범한 차림의 남자였다. 전 기자입니다. 인터뷰를 부탁하고 싶어요. 물론 싫으시면. 이서정은 미소 지었다. 오늘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었다. 저를 도운 사람에게 제가 먼저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녹음기가 켜졌다. 그날 공연장에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숫자를 셌어요. 1, 2, 3.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잠깐 덜 무서웠어요. 그래서 살고 싶어졌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 전 이미 반쯤 구해졌던 거예요. 기자가 물었다. 그게 매니저였다는 걸 알았나요? 이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알았죠. 하지만 꼭 전하기로 했어요. 무엇을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봤다. 은행잎이 한 장, 공중에서 천천히 돌았다. 저도 누군가를 구했다고요. 기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누구를? 이서정은 웃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반쯤 구해진 거예요. 선행은 방향이 없어요. 화살처럼 날아가지만 끝에서는 원처럼 돌아오거든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간호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재활호흡 운동 도와드릴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간호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온 첫 주였다. 그리고 훗날 그가 설립한 비영리재단의 이름은 123이었다. 팬클럽이 예고했던 공식 모금 플랫폼은 한 달 안에 모습을 갖췄다. 이름은 무대 뒤의 손, 모금 금액은 실시간 공개하지만 기부자의 실명은 끝까지 노출하지 않는 구조였다. 수혜자 역시 동의하지 않는 한 얼굴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대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한다. 오늘 수술 2건, 성공, 재활치료비 집행, 남은 잔액 얼마. 간결하지만 치밀한 보고였다. 오픈 당일, 차도윤은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다만
밤늦게 플랫폼에 FAQ의 익명 보증 제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보증인은 시스템 내부에서만 확인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 문구는 직선처럼 똑바로 놓여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마지막 문장 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조금의 떨림을 동반합니다.